안녕하세요. S왕과TV의 안현석 원장입니다. 드립렌즈는 요즘 소아에 있어서 근시 진행 억제를 위한 목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잖아요. 어린 친구들도 많이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의학적으로 드립렌즈의 제한 연령은 없어요. 이론적으로는 아주 어린 애들도 할 수는 있습니다. 드립렌즈가 하드렌즈거든요. 하드렌즈를 눈에 끼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부모님이 끼워주신다고 해도 그걸 끼고 가만히 있을지 불편하다고 막 비비고 막 빼려고 하고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사실상 아주 어린 연령의 아이들에 있어서는 드립렌즈를 착용하는 게 쉽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초등학교 들어간 이후에 드립렌즈를 착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뭐 초등학교 1학년들도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특히 남자 어린이들이 더 어렵습니다. 여자 어린이들은 좀 그래도 참고 부모님이 껴주시면 가만히 있고 뭐 잘 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요. 남자아이들은 쉽지 않아서 남자아이들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저학년도 좀 쉽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그거는 이제 아이들의 성향이나 또 이제 불편한 정도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고요. 보통은 초등학교 들어가서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몇 살까지 하느냐? 그거 역시 딱 정해진 바는 없는데 우리가 이제 이 드립렌즈를 사용하는 이유가 근시 진행을 억제하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이제 근시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는 나이에는 사실 꼭 드립렌즈를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 그 드립렌즈를 굳이 불편하게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정이 되기 시작하는 만 16세 이후에는 드립렌즈의 필요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편이에요. 거기에다가 우리나라는 이제 학생들이 공부를 또 워낙 열심히 또 많이 하다 보니까 수면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요건 이제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일 수도 있는데 고등학교 올라가서까지 드립렌즈 하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중학생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좀 수면 시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보통 저의 경험상으로는 초등학교 때 하던 친구들이 중학교 올라가면서 한 절반 정도는 이제 안경으로 바꾸게 되고요. 그 나머지들도 고등학교 올라갈 때쯤에는 거의 이제 드립렌즈 유지가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이제 성인들한테서도 가능하냐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드립렌즈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이 대략 한 20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드립렌즈가 도입된 초기에는 사실 성인용이었습니다. 이게 성인들의 굴절 이상 교정을 위해서 개발된 렌즈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인도 착용이 가능하고요. 그 이후에 소아에 있어서 근시 진행 억제 효과가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게 더 주된 목적이 된 거죠. 드립렌즈의 수명은 대략 2년에서 3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렌즈 자체에 마모도 생길 수가 있고 표면에 흠집 같은 것들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상 사용하시게 될 경우에는 렌즈 상태에 따라서는 렌즈 교체가 필요하고요. 렌즈 상태가 좋으면 좀 오래 유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도수가 변하면서 또 렌즈를 바꿔주셔야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냥 평균적으로는 2년에서 3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립렌즈의 부작용 또는 뭐 드립렌즈의 단점 뭐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를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불편한 거죠. 드립렌즈는 매일 저녁마다 이제 끼고 아침에 빼고 이런 이제 패턴이 반복이 되게 되는데요. 보통 착용하시는 환자분들이 이제 어린 나이에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그걸 직접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매일 밤마다 껴주고 아침에 빼주고 그것도 씻어서 보관하고 하는 이 관리 측면 그리고 이제 착용하는 측면에서 좀 불편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단점일 것 같고요. 부작용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하드렌즈를 사용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각막에 상처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초반에는 렌즈를 끼고 빼는 게 익숙하지 않으셔서 이제 그 렌즈 모서리에 긁히거나 하는 식으로 상처가 나는 경우가 많고요. 좀 오래 이제 익숙해져서 착용을 하신 경우에도 렌즈가 각막을 누르는 그런 힘의 정도에 따라서 각막에 상처를 유발하기도 하고 또 눈이 건조해지면서 상처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상처가 생기면은 또 렌즈를 중단하고 상처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이제 그런 것도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부작용. 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 알러지 결막염이 있으신 경우에는 렌즈의 불편감이 좀 심하게 느껴지시는 경우가 있고요. 렌즈 자체가 알러지를 유발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알러지 결막염이 생겼을 경우에 렌즈의 착용이 그 알러지를 좀 심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도 좀 부작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렌즈가 잘못해서 뭐 뒤로 넘어간다거나 뭐 그런 일은 없는지를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결막의 구조가 안쪽으로 이렇게 막
뚫려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다 막혀 있는 구조고, 그렇기 때문에 렌즈가 좀 위치가 이탈이 돼서 뭐 구석으로 간다던가 하는 일들이 간혹 생길 수는 있겠지만 아예 뒤로 넘어간다거나 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드림 렌즈가 잘 안 빠지실 경우에는 보통 눈이 건조해지고 말라서 이제 렌즈와 각막이 좀 흡착이 돼 있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선 인공 눈물을 충분히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좀 눈을 감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깜빡깜빡을 하면서 이제 그 눈물이 충분히 이제 순환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은 좀 쉽게 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그런 식으로 충분히 눈물이 순환이 되지 않고 건조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흡착기를 이용해서 렌즈를 빼려고 시도를 하시면은 쉽게 상처가 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주의해 주시고요. 만약에 정 빼기 어려우시면 병원에 오셔서 빼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물론 귀찮으시긴 하겠지만 초반에는 그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고요. 경험상 오래 끼시다 보면 렌즈를 못 빼서 뭐 병원까지 오시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죠.